그러면 은중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결핍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죠? 지금 보면 거의 뭐 상현이만 엄청나게 결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능력? 근데 그걸 우리가 다 우리 결핍이 있지. 아니 상현도 그런 부분이 있겠지. 있겠죠. 어. 근데 그냥 은중이 본인이 보기에는 뭔가 상현은 뭐 하나를 해도 되게 잘 나오고 그래서 그걸 결핍으로 느낀다 본인이. 그런 걸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핍이라는 단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좀 그런 부러움? 근데 있을 그런 수 표현이 있지 있잖아요. 않을까요? 서로 그런 나는 쟤를 절대 못 이겨라는 걸 각자 한 번씩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아마 우리가 중간까지 볼 때는 상현이가 은중이를 이기고 싶어 하고 그런 걸 생각할까라는 거를 전혀 생각 못 하는데 그 가짜 남친 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나는 쟤를 절대 못 이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게 이렇게 이렇게 웃음을 짓는 그런 게 있는데 결국엔 그냥 각자의 결핍을 서로한테서 채우려고 했던 게 문제라면 문제였던 것 같고 은중이는 결핍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보면서 결핍보다는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감상과 생각이에요. 그냥 정신 역동적으로 봤을 때 그 이제 구원자적 환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담자한테도 상담자가 되게 주의해야 되는 면이긴 한데 어려운 사람을 만나잖아요. 상담자는 상담을 하러 누가 오면 그 상담을 이제 받겠다고 하겠다고 오는 사람을 내담자라고 하는데 내담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면 상담자는 내가 이 사람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주고 내가 이 사람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어주고 내가 이 사람 문제를 다 이렇게 여기에서 꺼내줘야 돼라는 내가 구원자가 되는 그런 이제 어떤 환상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직업적인 특성도 있고 개인 내적 특성도 있고 아주 이걸 설명하자면 복잡하지만 그런 구조로 봤을 때 은중이한테는 결핍도 뭐 있었겠지만 제가 봤던 은중이는 불안이 높고 특히 이 상현이하고의 관계에서는 이 관계가 틀어지고 이 존재가 상실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다 맞춰주고 이해해주고 싫은 소리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만이 상현이 얘기를 다 들어주고 이 어려움을 이해해줄 수 있고 내가 버텨줘야 되고 내가 감당해줘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었다면 그 관계가 저는 그렇게 그 관계를 이해를 했어요. 그 컴플렉스 아니에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 랑은 좀 달라요. 달라요? 네. 이 얘기 들으면서 은중은 오히려 상현한테 엄마를 투영했을까요? 어떻게? 왜냐면 그냥 생각했을 때 우유 배달을 했을 때 은중에겐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이 한 번 엎드려서 책 읽다가 맞았나? 그 장면 말고는 남동생이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저도 그게 미스테리예요. 우유 배달에서 엄마가 다쳤는데 집에 남자아이가 있는데 그 맞아요. 친구는 한 번도 엄마를 도와주는 안 나와요. 장면이 없어요. 근데 제가 남동생이 있으니까 저라면 남동생을 보낼 것 같거든요. 근데 은중은 자기가 다 해요. 그리고 엄마가 뭔가 엄마가 이렇게 보듬어 줬을 때 이제 상현이를 같이 보듬어 줬을 때 엄마 왜 그래? 라고 하면서도 거기서 우리 엄마가 상현을 보듬어 주니까 나도 같이 보듬어 줘야 되나? 약간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죽을 때도 봐준 건가 싶기도 하고 그냥 뭔가 엄마라는 존재 같은 느낌으로 얘를 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이 은중이? 그냥 이게 성격적인 특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중이가 그런 자라오면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 구호님이 얘기한 것 같이 뭐 장녀라는 출생순이적인 부분도 있고 그냥 성격적으로 뭐 이렇게 안쓰럽고 짠하고 이런 거를 좀 잘 그러니까 견뎌주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어
내 친구가 이걸 스스로 해결하게 같이 견뎌주는 것과 이 친구가 견딜 필요 없이 내가 이걸 견뎌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건 아주 복잡한 어떤 그런 내면의 심리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뭐 다 설명하기는 어렵다. 예. 근데 어찌됐건 뭐 이렇게 드라마에서 적어도 제가 보고 이해한 거에서는 은중이는 성격적으로는 그렇게 안쓰럽고 짠하고 이런 걸 좀 못 보는 그런 개인적인 성격의 특성도 있고 오랫동안 쌓여진 상현과의 관계에서 주고받았던 그 그 에너지의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렇다. 그러면은 그렇지 그-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게 맞다, 이게 그렇죠,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 맞고 틀린 거 없어요. 그런 아니 그러면 저는 그것도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오가는 감정이 이해가 안 됐던 게 그 월세 은중이가 계속 보내잖아요. 네. 그런 맥락에서 보내는 거예요, 진짜로? 네? 짠해서 보내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아니 본인이 그런 성향과 그러니까 그게 본인은 스스로가 아니 나는 그냥 그 월세를 어차피 나중에 뭐 집도 다시 쓸 수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나 잠깐 쉬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보내다 치지만 상현은 일단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애고 그거를 맞잖아요. 그걸 내가 봤을 땐 그걸 모르지도 않았을 거야. 그 월세를 꾸준히 보내잖아요. 그 상현이 뭐라 하잖아. 그래서 너 이거 나한테 거의 그 나중에도 언급해요. 이거 월세 100만 원 보내줬던 거랑 비슷한 건가? 이 얘기를 해요. 그 은중은 약간 우월감? 아니야 우월감까지는 아닌데 약간의 어떤 그런 거를 가지고서 그거를 줬을 수도 뭐 근데 사실 우월감이 없지 않을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를 생각해 보면 내가 아무리 맞춰주고 뭐 이해해주고 해도 결국엔 나한테도 그렇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들이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병리적인 관계긴 한데 이 무슨 이렇게 되게 좀 뭔가 이상해 보이는 관계가 계속 굴러갈 때는 이 톱니바퀴처럼 서로 결핍과 욕구를 완전하게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모르지만 이 구원자적인 환상이 은중이한테 있었다면 상현이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상현이의 문제를 자기가 가지고 와서 조절할 수 있을 때 자기 존재감과 자기 가치감을 확인할 수 있죠. 내가 이걸 해줌으로써. 그래서 뭔가 뭐 이거는 지나친 해석일 수도 있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워하는 천상현이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고 나만 이 친구를 다 이해하고 알아줄 수 있다라고 하면 나는 되게 꽤 괜찮은 사람이 되잖아요. 상현이가 이미 보여지게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가설 하나 세울 수 있죠. 저 약간 비슷한 생각이 들었던 게 저는 어쨌든 은중이한테 상현을 살짝 아까 말씀주신 선망과 원망 사이.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은중이한테 상현이는 조금 선망의 대상이었었잖아요. 어렸을 때. 또 그렇고 뭐 대학생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렇다 보니까 더 이제 선망의 대상이다 보니 이제 그녀의 이제 뭐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나 이런 거를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해주면서 뭔가 본인이 뭔가 조금 더 뭔가 진짜 나밖에 얘 옆에는 정말 나밖에 없다. 너 나밖에 없어. 이런 뭔가를 뭔가 그쵸. 만들고 싶었던 거 아닐까라는 은연중에 그 생각이 구조가 이제 막 결속력 있게 생기죠. 상현이가 대놓고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은중이한테 500만 꿔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게 자연스럽게 계속 맞물려져 가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근데 잘 보면 은중이가 진짜 이 문제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게 또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정말 이제 서로 속마음과 이 상황을 그냥 설명만 하면 해결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그 남자친구랑 뭐 그런 지지고 볶았던 그 이상한 삼각관계였을 때도 사실은 그런 이렇게 막 이 솔직한 감정을 주고받지 못했던 순간들이 은중과 상현이가 이렇게 나이 40에 돼서야 다시 돌고 돌아서 관계를 하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그냥 직선으로 갈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그런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 나 사실 오빠의 죽음과 관련해서 내가 먼저 알고 싶다라든지 뭐 아니면 뭐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됐잖아. 그 뭐야 PC통신? 메신저? 그거 접속해서 사실 뭐 이만저만 해서 이러저러한 그 복잡한 내용 있잖아요. 그거 얘기했으면 다 끝나는 건데
이제 그걸 안 하고 뭔가 이제 계속 그 약간 이상하고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것 같지만 이 서로 결핍이 막 채워지는 이런 이 톱니바퀴 수레를 계속 간 거죠. 40살까지. 지금 너무 더 답답하네. 더 충격이네. 근데 그걸 아주 되게 현실적으로 잘 보여준 드라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런 이런 관계가 관계 되게 진짜로 있어요? 네, 연인 관계, 부모 자녀 관계도 그렇고, 그 뭐 친구 관계. 아니 상당히 은중도 그럼 건강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건강하지 않죠. 그게 안 좋게 가면 진짜 이제 우월감을 느끼면서 상대를 그러니까요. 가스라이팅 하거나 할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거의 서로가 서로를 계속 가스라이팅하고 맞아요, 있었네. 맞아요. 아니 은중이가 갑자기 근데 가설이야, 가설. 저희의 이럴 수 생각인 있겠다. 것일 뿐. 맞죠. 모르죠. 결국에는 그렇게 끊어내지 못하잖아요. 나중까지도. 얼마나 침투적으로 그렇게 세게 뒤통수 때리고 막 한 10년인가? 연락 안 됐다가 이제 갑자기 시상식에서 이름 말하면서 갑자기 쳐들어오잖아, 은중이 집에. 그거 엄청 은중이가 말한 것처럼 그거 되게 폭력적인 거거든요. 굉장히 폭력. 근데도- 그냥 폭력이에요. 근데도 밀어내지 못하고 자기 할 거 하면서 내어주잖아, 상현이한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은중이는 그 관계에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할 수도 있었다. 병이네. 뭐 이건 어렵다. 있다면 병 아닌가요? 병이라고. 저 근데 좀 단순하게 미운정 아닐까? 미운정이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정말 단순하게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친구였고 어쨌든 그런 좀 그래도 끈끈한 친구였고 어떻게 보면 첫사랑의 동생이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를 다 거쳐서 그렇죠. 미운정이 자기를 남아있던 이렇게 되게 거니까. 아빠를 없다는 거에 대해서 위축되고 주눅 들었던 자기를 이렇게 꺼내준 사람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미안함과 고마움, 막 싫음, 뭐 우리 하루에도 우리 수십 번씩 마음으로 사람 여러 명 죽이잖아요.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 약간 그런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해소되지 않은 그 감정들을 다 이제 한데 모아서 그 사람한테 이제 계속 투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어쨌든 계속 10년 후 막 이렇게 계속 흘러가잖아요. 맞아. 그때 그러면은 그 동안에 사실 저희가 아무리 힘들었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좀 약간 희미해지기도 해. 희미해지잖아요.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 음. 미화도 좀 당연한 되기도 거 하고. 그쵸, 아니에요? 미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아, 이제 그 그래서 직감에서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네. 이제 오는 거지. 아니 그쵸, 그러면 그쵸, 그 톱니바퀴도 좀 달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전 남자친구 잔이 느낌으로 전 남자친구의 잔이 느낌으로 해가지고 맞아. 그럴 수 있지. 그런 건 아닐까 어. 생각이 들었죠.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 은중이한테는 천상학의 존재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음. 뭐 첫사랑이라고 해야 될지 뭐 음. 아무튼 자기한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친 인물이라고 본인 입으로도 직접 이야기를 하고 근데 천상학의 죽음이 그러면 은중에게는 좀 어떤 영향? 심리적인? 그런 거를 끼쳤을 수가 있죠?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아무리 뭐 첫사랑이고 뭐 친구 오빠고 뭐 이런 그게 있지만 저는 뭐 어떤 종류의 영향을 받은 건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보면서도 왜냐면 그게 나중에는 그 이름이 똑같은 김상학을 처음에 만났을 때도 뭐 고장난 것처럼 굴잖아요. 그게 어떤 심리적인 뭔지 모르겠어가지고 그게 뭐 싫은 건지 뭐 조심스러운 건지 뭐 불편한 건지 복합적이겠지만 어느 쪽이 좀 더 이렇게 더 와닿았어요? 그걸 보면서 이렇겠구나, 이런 마음이겠구나 하는 거. 진짜 모르겠어요. 이해도 안 되고 공감도 좀 안 되고. 많이 안 되죠. 왜냐면은 그게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길래 이름이 똑같은 사람을 봤는데 말도 못하고 도망을 가요. 아 거기까지 안 맞나? 아니요, 그거는 아는데 그거 트라이엑스 그거 저기 해가지고 동아리 입회 신청
그거를 쓰다가 근데 그때가 이름이 그때는 그 천상학의 죽음을 몰랐던 때 아니에요? 천상의 죽음은 어릴 때부터 알아요. 어릴 때부터 바로 그 얘기해서 상현이 전화로 얘기해요. 우리 오빠 죽었대. 우리 오빠 죽었대. 아 엄마 그거를 못 받았지. 그죠? 엄마 그건 엄마를 모르죠. 몰랐고. 그래서 도망을 가잖아요. 그 상황을 회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길래 오는 감정이 뭔가 휘몰아쳤을 텐데 그게 뭐길래 이 상황을 회피해야 될 정도의 어떤 그냥 폭풍? 겹쳐 보이면서 뭔가 좀 이상한 기분이 들면서 같은 사진을 그러니까 그게 뭔데? 뭔가 곁을 안 내주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은중이한테 곁을 내준 사람이 과연 몇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갑자기 했거든요. 근데 크면서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동아리 친구들한테도 자기의 진짜 마음을 말한 적이 거의 없고 해도 상학이한테 나중에 마음을 열어서 그 친구한테 엄청 곁을 주다가 이제 배신감에 휘몰아쳐가지고 이제 완전 딱 차단해버리고 그 뒤에 나이를 들면서도 계속 곁을 준 사람이 과연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상학이 오빠한테는 자기의 뭔가 그런 풋풋했던 감정도 막 보여줬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이랑 뭔가 미래도 조금 그려봤던 것 같고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확 없어진 거잖아요. 자기한테 그런 예고도 없이.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곁을 못 주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갑자기 들어요. 그리고 그 우울증이 회피형으로 발현된 건가 싶은 게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에서 그 동시에 두 친구가 죽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 명은 자살을 했고 한 명은 사고가 났는데 그게 다 저의 친구의 친구들이었어요. 전부 다. 근데 확실히 그 자살한 친구의 친구들은 그때 당시에 좀 중학교 때였는데 그 자퇴한 친구들도 있었고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나이가 아마 은중과 상현의 나이였던 것 같은데 상현은 그 우울증이 좀 화로 많이 발현이 더 된 것 같고 은중은 그 우울이 오히려 회피로 된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보면서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보면서 은중이한테는 그 뭐죠? 천상학의 죽음이 뭐 의미는 있었겠지만 그렇게 중요했었나? 뭐 그거 이제 그러니까 이론님이 질문하는 그런 면을 생각 많이 안 하면서 봤어요. 오히려 상현이한테서 상학의 죽음의 그 의미를 더 이제 무게감 있게 봤지. 뭐 근데 일단 김상학을 만났을 때 그 선배를 만났을 때는 뭐 이호님 얘기한 것처럼 불안하죠. 원래도 좀 회피적이잖아요. 은중이는 좀 뭔가 이렇게 진짜 이게 속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딱 피하고 듣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고.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진짜의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는 감당할 자신이 없는데 뭐 이런 표면적인 어려움, 뭐 상현이가 이렇게 위기에 있을 때 이렇게 도움을 주는 뭐 이 정도의 관계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어려움을 들었을 때는 이거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그런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었고 그리고 아마 김상학을 만났을 때는 천상학이란 건 사실은 내가 혼자 일방적으로 좋아했지 뭔가 그 마음이 이제 발전되거나 어떤 관계가 발전되기도 전에 마치 이제 일주일 빌려주고 정말 이거 가지고 이제 다시 만날 거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이별이라니 일종의 되게 죄책감이라고 하면 그런 마음, 무거운 마음도 있었지 않았을까. 내가 그걸 몰라봤다니 이랬잖아요. 오빠 그 다음날 죽었는데 막 카메라 빌려주고 내가 그걸 몰라봤다고. 죄책감이 있었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느 정도는 죄책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오빠 죽지마 자기가 한다고 안 죽을 사람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뭐 그런 그 오빠의 죽음에도 자기가 어찌됐건 뭔가 이걸 알아봐주지 못했다는 거 뭐 그런 마음의 불편함. 아니 죄책감은 명시적으로 나와요. 그 MT 같은 걸 가서 상현이 엄마를 만나요. 상현이가 데리고 가서. 그러고 나서 바다 앞엔가 상학이랑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네이클로버를 줘서 자기의 아버지가 죽었는데 죽은 사람의 죽은 사람의 네이클로버를 줘서 그렇게 됐나?
라는 얘기를 하면서 엄청 울어요. 음. 그 죄책감은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나중에 이제 밝혀줘서 알겠는데 다른 사람이니 그러니까 이게 근데 아마 그 불안을 어. 엄청 자극하는 거였을 것 같아요. 그게 이름이 갑자기- 흔한 이름도 아니고 그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왜냐하면 아주 오랫동안 이제 그 천상학이 죽었다는 사실은 변함은 없지만 이 사람이 그거를 되게 정석가 있게 기억하고 막 매번 상기하고 그러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완전히 기억 속에서 묻혀 있다가 상학이라고 하니까 불현듯 이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났고 혹시나 이 사람한테도 뭔가 이제 괜한 마음을 주고 열었다가 그렇게 됐다가 또 뭐, 그래서 막 그 기절하잖아요. 비행기 타고 오는 동안 연락 안 되니까. 맞아, 엄청난 불안을 자극했을 거라고 은중이의 불안을. 근데 만약에 상학이 아니라 민수같이 흔한 이름이었어서 너무 자주 들었으면 괜찮았을까요? 근데 그건 조금 또 다른 문제일 것 같긴 해요. 그냥 어쨌든 이거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뭐 장치다? 그런 드라마적인 장치고 민수 같은 흔한 이름이어도 내가 의미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아무리 흔한 이름이어도 흠칫흠칫 저도 뭐 살면서 되게 흔한 이름인데 들을 때마다 불쾌한 그런 이름이 있거든요. 아 있을 수 있죠. 그거는. 똑같은 이름인데도 나한테 똥을 안겨준 사람과 그거는 있을 수 있어. 나한테 너무 이제 막 이름만 들어도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개인이 가져가고 있는 이 사람을 이 대상을 어떻게 이제 인식하고 이 안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 아까 구호님이 얘기를 했었는데 직장에서 그 걔 있잖아요. 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고백하는 남자애. 이름 모르겠어요. 뭐 되게 그런 아, 이름이었는데. 그 되게 이렇게 유치원생 같은 이름이었는데. 하여튼 뭐 저도 뭐뭐야, 이름 뭐 뭐 이랬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그 어린애 있잖아요. 그 친구. 그 후배인지 뭐 그래 현장 그 PD. 같은 팀. 현장 PD 하는 애. 생각 안 나. 100이어야 된다라고 은중이가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은중의 감정이나 이 심리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이해가 되세요? 100이어야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가득 해야지만 만날 수 있다. 저는 그것도 뭐 하여튼 기가 찼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그거는 동의 비동의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저 정도 나이를 먹었는데 오히 반대로 가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저거는 거의 유치원생 때나 뭐 한창 그 로코 드라마에 빠져서 뭐 애기야 가자 파리연인 보고 요럴 때나 나는 저런 어떤 왜냐면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면 누구나 다 알잖아요. 이상적인 얘기잖아요. 그게. 근데 그거 아니면 안 한대. 자기는.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되게 고집스러워 보이는 어떤 그런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그 현장 PD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약간 이런. 막 이게 무슨 근데 그냥 은중이 마음이 이해가 대변 아니,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 거절의 의사를 그렇게 밝힌 그렇게- 걸 수도 있고 그렇게 밝힌 거다. 그리고 저는 계속 생각되는 거는 뭔가 은중이 자꾸 자기 스스로한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야를 그냥 자기 스스로 주입을 하는 거죠. 그게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심각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은중이가 굉장히 괜찮은 애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거 아니라니까 똑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 증상이 다를 뿐. 아니 진짜 그런 거 문제가 아닐까. 심각하네. 그 상현한테 하는 그런 것들도 뭔가 자기 스스로 나는 뭐 상현이를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런 거를 자기 스스로 계속 가스라이팅을 해서 뭔가 했던 건 아닐까. 아까 100%도 난 이런 사람이야를 자기 스스로 난 이런 사람이야를 만들어내는 건 주입식. 아닐까. 나 이런 사람 돼야 해. 네, 그런 건 아닐까. 근데 도대체 그런 사람이 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하는 은중이 만약에 그랬다면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죠? 그 100이어야 만나고 이런 사람이
뭐 되게 어떤 그냥 자기가 좋은 만든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틀 아닐까요?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어쨌든 그거를 그러니까 그걸 가스라이팅하는 이유는 있을 거잖아. 만약에 가스라이팅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런 사람 스스로를 속이는 이유가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동경하니까 그런 거거나 뭐 아무튼 취지나 뭐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순수한 구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뭐 본인 말로 100% 아니면 안 사귄다라고 한 게 왜 어떤 마음에서 은중에 그렇게 말을 했을까 생각해보자. 저는 상처를 받는 게 힘든 사람? 그리고 그게 회복이 많이 더딘 사람? 자기를 알게 됐다고 했었잖아요. 그 말을 했을 때. 그래서 100% 믿는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본인이 이제 본인 스스로 객관화를 했을 때 자기는 이제 상처 치유가 좀 힘든 사람이라서 좀 더 이상화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방어 기제 같은 거네요. 아니 나는 그 상처나 힘듦을 받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모든 말은 저는 이제 양면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났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100%가 아니면 사람을 사귀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지? 그리고 아까 이론님 얘기한 것처럼 어린애가 하는 발상이다라고 했던 게 난 사실 이 은중이 안에 내면의 어린아이가 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호님 얘기한 것처럼 상처받고 싶지 않고 이 확실하게 이제 딱 뭔가 끝맺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관계 시작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렇기도 하죠.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마음에 안 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아니, 저는 그건 이해해요. 생각났다. 그 대사 있잖아요. 그 선배 김상학 선배랑 헤어지는 것도 사실은 상현이랑 어떻게 되고 이런 거보다는 내가 이 오빠를 다시 만나고 우리가 재결합했을 때도 내가 불안하고 싶지 않아서 맞아요. 헤어진다고 한 건데 그게 이거죠. 본인이 100% 아니면 내가 불안하고 싶지 않고 이 구리잖아. 불안해하고 사랑하고 만난다고 했는데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내가 봐야 된다는 게 그게 너무 구리고 나 스스로 소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100%가 아니면 안 만난다고 한 거지. 뭐 이게 뭐 어떤 뭐 자기만의 어떤 이게 정답 뭐 어린아이 같은 생각 뭐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핵심적으로는 내가 불안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100%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 본인도 아마 알 건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근데 되게 만약에 죄송해요. 말씀하세요. 은중이 엄마가 없었으면 은중이랑 상현은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이미 은중한 상현이 친구잖아요. 친구인데 그러니까 은중이 엄마가 유지가 됐을까? 네. 이렇게까지 보듬어줘서 은중이 그나마 좀 긍정적이게 보이는 아이가 되었는데 아까 이야기한 거대로면 안 되지 않아요? 톱니바퀴가 안 맞는데 그러면? 그럼 과연 그쵸. 둘은 어떤 그냥 엄마는 사실 약간 조미료 같은 거고 조미료라뇨. 네, 살살 이렇게 쳐주시는 분이시지. 네, 뭐 상현이 느끼는 결핍 중에도 은중이 엄마가 있잖아요. 그게. 자기 엄마한테는 한 번도 못 받아본 거죠. 그러니까 은중은 그것도 가진 애니까. 뭐 얘기하려고 그랬죠?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양면성을 띠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상현이한테는 되게 상현이랑 같이 있을 때는 은중이 되게 뭔가 불안함을 많이 느껴하고 막 그렇다고 느꼈는데 그래서 뭔가 상현이와 같이 있으면서 나는 그럼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 놓은 건 아닐까 자기의 틀을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약간 반면교사 삼은 그럼 너무 나빴. 나는 이런 걸 너무 힘드니까 내가 앞으로 만날 사람들은 100% 아니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사실 상현이 같은 사람 안 만났으면 몰랐을 수도 있어요. 은중이는 내가 이렇게 불안이 높고 이렇게 믿을 수 없고 근데 어떤 면에선 되게 또 자신만만하잖아요. 나한테 문자 하나만 해줬으면 더 한 달 갔어도 나는 믿었을 거라고 남자친구한테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은중이는 어떤 사실적인 확인이나 정보 이런 거보다도 그냥 진짜 자기 마음이 이거를 믿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게 자기한테는 더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 뭘요? 그 거짓말이라고 보기 어렵죠. 류은중이 한 얘기가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나옵니다 드라마에. 왜냐하면은 어디
편지를 발견하잖아요. 공과대학에 넣어놓은 편지를 김상학이 이등병 때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그 다음이 아마 그걸 거예요. 천상현한테 아니지. 일기장을 몰래 봤나? 아니에요. 그건 조금 더 뒤고 헷갈리네. 뭐였더라? 하여튼 천상현한테도 뭐라 한마디 하고 김상학한테도 뭐라 해요. 그거 왜 집으로 보내면 되지 왜 거기로 넣어놨어? 이거를 얘기를 해요.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의심하고 그거는.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걸 물어봐요. 그 선배 좋아해? 천상현한테 물어봐요. 너 선배 좋아해? 지금 말해. 근데 천상현이 아니야. 그럼 나 너 믿을게. 이러고 대화를 끝내요. 그러고 매일 아침 공과대학 뛰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그러고서- 흔들렸다는 거잖아. 못 믿고. 제 말이 그 불안이 말이에요. 높다는 그러니까 그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라는 거지. 그거는 자기가 못 믿는 거 아니야. 그 얘기를. 그걸 컨트롤할 수 없는 인물인 거 아니에요. 누구를 믿고 안 믿고를 당연히 컨트롤할 수도 없을 뿐더러 안 믿어지는 거 아니야. 매일 아침 조깅한다고 나가가지고 공과대학 가서 김상학이 천상현한테 편지를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를 매일 확인한다니까. 그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사실 근데 너가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도 믿어지지는 않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 은중이가 상현이한테. 결국에는 자기가 못 믿고 불안 높고 그런 걸 인정을 하긴 하더라고요. 진짜 심각한 친구네. 저기를 하면 할수록. 그래서 아주 그게 잘 맞았다. 둘이. 죽이 잘 맞았네 진짜로. 친구를 할 수밖에 없다. 그 상처를 채우고. 진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심각한 친구네. 진짜로. 아니 왜냐면은 저는 류은중이 하는 어떤 행동들이 다 대다수의 의도나 취지가 그래도 퓨어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불안해서 공과대학을 아침마다 가는 게 왜 이상한 거예요? 그건 전혀 이상하지 않죠. 나는 그 불안도가 너무 공감이 갔는데 얘기를 말로는? 하는 게 말로는 믿어 이런 나 게? 너 못 믿어. 나 그래서 매일 아침 저기를 가라고 하는 게 퓨어한 거지. 그럼 너 믿어? 그치. 이러고서- 근데 은중이 입장에서 이제 상현이한테 나 못 믿어서 아침마다 공과대학 간다. 이렇게 이게 얘기하면 그 절대 관계 못 쫑나는 거니까. 두 명을 다 잃는 거잖아요. 그게 왜 쫑나는 일이에요? 쫑난다는 두려움이 있는 아, 거지 이 두려움이 사람한테는. 있다고. 그런 저한테도 말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 것 말하니? 같아요. 그럼 너무 없어 보이잖아. 공과대학 맞아요. 어떻게 얘기해 그거를? 없어 보이잖아. 그냥 어떻게 혼자 가서 빨리 운동하고 오는 게 낫지. 아니 그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게 어떻게 없어 보이는 내가 없어 의심하고 있고 보이죠. 믿지 못한다는 거를 의심이 될 은실이- 만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있었죠. 김상학이 집으로 보내면 되는 편지를 공과대학에 보내서 시작된 일이잖아. 또 둘 다 좋았겠죠. 그거를 잃고 싶지 않았겠죠.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막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 셋이 사람이 데이트하고 일단 그러잖아. 지금 좋았겠죠. 잃고 싶지 않아. 뭐가 좋아? 그냥 감정이 남아 있었겠죠. 아니 그 둘 둘에 대한. 그러니까 은중이가 상학에게, 아찔하네. 은중이가 상현에게. 그거를 잃고 싶진 않았겠죠. 그리고 그거를 터뜨리는 순간 이게 복잡해질 거라는 거를 더 알았겠죠. 그러니까 판도라의 상자 같은 거예요. 내가 그치, 여기서 그치.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하면 남자친구랑도 헤어지고 친구랑도 이제 각자 방 구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파국이라는 걸 아니까 그냥 내가 좀 뭉개고 있는 거지. 차라리 뛰는 걸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왜 그랬냐고 하면은 아니 할 말이 없어. 오케이, 이유는 뭐 됐다 치고 그럼 뭉개는 게 이해가 돼요? 지금 이해가 되니까 얘기하는 거죠? 뭉개고 가는 이 상황이 공감을 하긴 어렵지만 이해는 할 수 있죠. 그만큼 그 두려움이 큰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에 대해서. 은중 입장에서는. 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럼 한마디 물어보면 되잖아. 너 도대체 우리 오빠랑, 그러니까 선배랑 김상학이랑 천상학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건데 나도 알려달라.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데 그거 못 물어보잖아요. 자기가 그거 뭐 어떻게 감당할 자신이 없었겠지. 마치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얘기 나오잖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제 친구가 제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이랑 바람 피는 거를 봤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나한테 말해주는 게 나을까? 그냥 나 모르고 있는 게 나을까? 그거 논란거리잖아요. 그거랑 당연히 비슷하죠. 얘기해줘야 되는 게 맞지. 그건 이제 내 입장만 생각한 거죠. 내가 그걸 말했을 때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어떤 그걸- 사람들은 차라리 나 그냥 모르게 냅두지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같은 맥락이 아닐까. 뭐를 더 내 친구가 상처를 받더라도 냉정한 현실을 깨닫고 알을 깨고 나오는 걸 원하는 사람과 숨이 안 쉬어지네. 네. 난 몰랐으면 그래도 난 행복할 아니 수 이게 있었는데. 비슷한 게 드라마에 나와요. 뭐가 나오냐? 주동양 감독이 밀천 저기 그거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직장 선배가 류은중한테 얘기하지 너 마라. 그거 여기 이 감독이 됐다라고 얘기하지 마. 음. 라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 되게 뭐라 그랬더라? 그게 되게 그 감독 내정된 거 얘기하지 마. 너한테 그건 얘기하지 마. 그거 예의 아니다. 직접 들으면 서운할 직접 거다. 뭐 저기를 얘기를 해서 안 해요 결국에는. 근데 주동현 감독은 왜 그거 말 안 했냐 내정됐으면서 하고 이렇게 하잖아. 내 말이 그 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 나는 배려하고 입장을 생각해서 얘기 안 어. 했는데 저쪽은 오히려 왜 얘기를 안 해줬냐 이런 거지. 아니 근데 그러면은 각자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얘기 안 할 거예요? 얘기할 거예요? 얘기 안 할 거예요? 상황 보고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상황 보고. 본인의 성향이 있잖아. 근데 좀 저는 어려웠어요. 왜 내정된 거 얘기 안 했을까? 그러니까 뭐 그 감독과 주동현 감독의 무슨 드라마에는 안 나오는 뭐 또 모종의 어떤 서로 좀 이렇게 불편한 아니지 관계가 아니지. 있었나. 그 감독이 되게 잘 나가는 감독으로 저기가 나오고 주동현 감독은 약간 이제 좀 잘 못 나가는 그걸로 나오니까 자존심 스크래치에다가 플러스 여러 가지로 저기가 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감독 밀린 것만 얘기하면 되지. 다른 감독으로 됐어. 근데 얘로 됐다라고는 얘기하지 마라고 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 나중에 자존심 상해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얘기했었어야지라고. 근데 그러면은 그 얘기를 안 하냐는 거죠.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안 하고의 의미가 크게 없는 게 이미 내 거를 빼앗긴 거에다가 그냥 약간 더 이제 엎친 데도 저 소금을 문제다? 뿌리냐 안 뿌리냐 그거 아닌가? 그 부분은 이건 조금 논외인 것 같아서 지금 얘기하는 건. 은종은 얘기를 안 하잖아요. 네, 그리고 해명도 안 하죠. 왜 얘기 안 했는지. 그런 점이 되게 답답하죠. 속내를 말해버렸네.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원래 그 학창 되게 유년 시절의 류은중이 이제 그 상현이한테 그러니까 학창 시절 류은중만 그런 건 아니고 류은중이 상현이한테만 뭔가를 좀 다 받아주고 얘기 잘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아닌 거잖아요. 아 그러면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게 정서적인 교감을 했던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가깝다고 그 생각하는? 주동현 감독도 되게 가깝죠. 오랫동안 막 엄청난- 그 통수 맞은 그 작품 아이, 같이 그래, 쓰고 청춘멜로. 청춘멜로 맞잖아요. 파랑의 기원, 파랑의 맞아요. 기원, 파랑의 기원으로 다시 나왔잖아. 그거는 이름이 저기 제비연 뺏겼잖아. 걔가 그래. 이름 붙인 거고 아, 뭐 여튼. 원래 청춘멜로예요. 그러니까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되게 중요하게 정서적으로 오고 갔던 사람한테는 더 못한다? 말을 못한다. 상처를 주고 뭔가 이 사람이 힘든 거를 좀 잘 못 보는. 그러니까 뭐 이제 저 다른 애들한테는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승재 같은 애한테는 막 걔가 탑스타고 나발이고 다 이제 얘기하는 거지. 그래 맞아요. 그 팀장한테도 뭐 이게 말이 되냐. 주동현 감독이 처음부터 이렇게 해온 건데 막 하면서 막 그런 상반되는 모습이 이제 은중이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두려움, 불안, 뭐 관계 끊어지는 거, 상실에 대한 이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딱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하고 되게 태도가 다른 지점들.